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개발의 한 종류인 가지발꽃이 저희 집은 굉장히 일찍 피었어요. 그동안의 저희 집 베란다의 꽃 피는 과정과 꽃이 진 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1월 초쯤 베란다에 꽃봉오리가 가득 올라오고 있어요. 입장에 두세 개의 꽃봉오리가 있지만 그대로 두었고요. 꽃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영양제를 희석해서 물을 주었고요. 베란다 안쪽은 온도가 낮아서 구석에 있는 붉은 계열의 꽃들은 조금 늦게 꽃봉오리를 올렸고요. 저는 활짝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겉꽃잎만 조금 펼쳤을 때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이때쯤 아주 작은 꽃봉오리가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조금 일찍 피었지요. 활짝 핀 꽃과 조금 덜 핀 꽃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아직 덜 핀 꽃봉오리도 많이 있을 때 이 상태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핀 꽃보다는 앞으로 필 꽃봉오리가 더 많습니다. 꽃을 조금 피면 꽃이 더 활짝 피고 꽃이 많이 필 때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조금 작게 피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입장에 있는 꽃봉오리를 모두 놔둔답니다. 그러면 여러 번 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화사하고 예쁘지요? 시든 꽃도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백화는 꽃을 너무 많이 가득 한 번에 피느라 입장이 많이 아래로 처져 있지요. 노란 꽃도 이제 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꽃이 지고 나면 알아서 잎이 위를 향한답니다. 살구빛 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요. 시든 꽃을 정리하고 2차 개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도 꽃봉오리가 참 많았어요. 백화도 시들기 시작하지요. 붉은 꽃들은 이제 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살몬색은 다른 개발보다 입장의 돌기가 크고 두껍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어요. 개발은 화색별로 조금씩 잎의 속성이나 모양이 다르답니다. 해외에서는 화색별로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노랑도 잎이 두꺼운 편이고요. 백화 개발은 조금 잎이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든 꽃봉오리를 추가로 또 제거했고 3차 개화 준비 중이에요. 이 꽃봉오리만 다 펴도 또 한번 꽃다발을 만든답니다. 시든 꽃을 제거한 상태로 3차 개화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개발들이고요. 그 이후 한 번 더 꽃을 가득 피웠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이 핑크꽃은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워낙 작은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번식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꽃은 정말 예쁘지요. 꽃 전체가 핑크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 개발은 입장이 조금 좁은 편이랍니다. 온도가 낮은 베란다라서 일부의 꽃봉오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외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까지 한파가 왔어요. 베란다 온도도 0도 전후로 내려가니 모두 거실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개발이 있던 자리에는 추위에 강한 선인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내에 있는 개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낮은 베란다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남은 꽃봉오리들은 떨어져 버렸네요.
만약에 꽃을 계속 보려면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밝은 데서 촬영하느라고 추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왔거든요. 꽃이 지고 잎장이 아주 두꺼워지고 튼튼해졌지요. 꽃잎과 잎장을 같이 제거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메탈렉이 2개 겹쳐져 있고요. 가장 안쪽 베란다랑 가까운 메탈렉에는 원종 개발들이 놓여 있어요. 아무래도 거실 안쪽보다는 서늘하니까 이 원종 개발들은 추위를 느끼라고 베란다에 좀 늦게까지 두었더니 단풍이 졌어요. 이쪽은 거실의 불이 켜져 있어도 그늘이 진답니다. 베란다랑 가까워서 조금 더 온도도 서늘하고요. 겨울을 느끼라고 이 자리에 놓았고요. 안쪽에는 작은 로지아나 이꼬지 등 원종 개발들이 놓여 있는데 너무 안쪽이라 촬영하기는 쉽지 않네요. 물꽂이했던 백화개발도 이제 작은 새 잎을 내고 있어요. 너무 대견해요. 귀엽습니다. 이것도 백화개발인데 내년 봄에는 꽃을 가득 보여주길 바라는데요. 베란다에 놓질 못하고 거실에 놓기 때문에 원종 개발은 아무래도 저희 집은 가재발보다는 꽃을 조금 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가재발과 원종 개발이 놓여 있는데요. 좀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다른 곳에도 작은 화분들 몇 개 있고요. 길다란 화분에 심었던 노란 가재발인데 꽃이 지고 잎장이 아주 튼튼해졌어요. 새 잎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저는 꽃이랑 잎을 떼지 않았고요. 이렇게 잎장도 두껍고 튼튼해서 그냥 놓아둘 거고요. 그 대신 새로운 잎을 떼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잎을 내는 데 쓰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 기존 잎이 튼튼해진답니다. 물론 잎장을 떼고 새 잎을 그냥 두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잎장이 하나만 있는 것을 계속 떼면 한 잎장에 잎이 여러 개 다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잎의 가지가 많아지기도 한답니다. 하나의 작은 잎만 있는 것만 떼기도 하고 그때그때 저는 좀 다르게 재배하기도 한답니다. 이 원종 개발은 핑크꽃이 피는 아이인데 추위를 느끼라고 좀 더 베란다 쪽으로 놓여 있고요. 잎장이 대부분은 튼튼한데 추운 베란다에 오래 있어서 이렇게 단풍 지면서 노랗게 떨어지는 잎이 몇 개 있네요. 모두 그렇진 않고 요것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재발은 꽃이 지고 잎을 모두 정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보고 모양 보고선 전체 화분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길게 자란 잎만 정리하고 잎의 길이를 맞춰준답니다. 물론 재배 방법은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저는 잎을 그냥 그대로 두고요. 모양을 좀 맞춰줍니다. 이 화분에 있는 두 뿌리는 아는 분 나눔해갖고 너무 화분이 비어서 길다랗게 자란 잎을 잘라서 물꽂이 했어요. 나중에 뒤쪽에 심을 거고요. 이건 원종 개발 너무 긴 것만 잘라내서 물꽂이 했는데 같은 화분 빈자리에 심어서 풍성하게 만들려고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랐지요. 이 정도면 심어도 된답니다. 꽃이 지고 났으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그럼 이런 완효성 영양제를 조금 올려놓는데요. 꽃봉오리 때 올려놓는 게 많이 남았다면 올려놓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희석해서 이때쯤 한 번 더 주면 좋겠지요. 벌써 잎장이 많이 튼튼해졌지요. 아까 영상에서 꽃이 많이 피어서 처져 있던 잎도 이렇게 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해졌어요. 모두 두꺼운 잎이라 시든 꽃만 제거했고요. 처음 개발을 재배한다면 이렇게 작은 포트를 2개 정도 합식해서 재배하는 것도 괜찮아요. 작은 포트는 잎장의 길이가 짧아서 조금 더 재배하기 수월해요. 이것도 작년 겨울 꽃 보고 나서 분갈이 했던 겁니다. 훨씬 잎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이 보이지요. 잎장의 전체 길이가 길수록 꽃이 지고 회복하는 속도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물론 개체만의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작은 포트는 잎장의 길이가 짧아서 바로바로 회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분갈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갈이는 지금보다 봄에 하는 것이 더 좋지만요. 꽃이 지고 분갈이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꽃이 지고 바로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물이 아직 회복을 안 했잖아요. 잎장을 먼저 통통하게 회복시킨 후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꽃을 피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잎장이 수축된 상태로 분갈이를 하면 이 식물이 분갈이 몸살이 심하게 오고요. 또 회복도 늦어져요. 그리고 처음 재배하는 분들은 더 재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닌 식물의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분갈이 영상이 혹시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